2012년 6월 15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다카를 발표했을 때 비록 그 합법,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 이민 신분은 주어지지 않지만 추방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또 노동 허가증을 부여받아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5일에 드리머들의 꿈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민권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집회, 또 우리 한국에서 흔히 표현하는 데모를 나갔었습니다. 제가 데모 현장에서 2번 울었습니다. 한 번은 2012년에 울었는데요. 그때 2012년에 그 다카를 통해서 민권센터를 만났던 우리 드리머 활동가가 어느 집회 현장에서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때 제가 한 번 울었고, 지난 9월 5일 날 우리 또 드리머 직원 친구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당면한 고통을 내일의 투지로 전환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초짜리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싸우자입니다. 그런데 함께 싸우자만 얘기하면 좀 막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는 당위의 문제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의 문제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다카 폐지까지의 경과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정말로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100% 처음부터 마음을 굳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궁예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법을 구사하지 않고 복심수를 구사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날 취임하고 1월 25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격적으로 무슬림 밴을 포함한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카는 바로 그 순간에 폐지하지 않았지요. 사실 다카 폐지는 후보 시절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8개월여 동안 암묵적으로 다카의 신청과 갱신을 허용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암시까지 주면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죠.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공식 서한을 보내서 다카를 폐지하지 않으면 9월 5일까지 다카를 폐지하지 않으면 법률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카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으나 그 반이민 세력들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9월 5일에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격적인 다카 전면 폐지가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다카는 우리 드리머들에게 그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대단히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다카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2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또 추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합법 이민 신분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민개혁의 이슈가 처음 등장한 것이 1990년대 말입니다. 당시에 네프타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미국에서 이민 시스템은 개혁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모든 이민개혁 논의는 중단되고 오히려 그 시점부터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과 반이민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의 그 경험이 저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피스물 어프로치, 이민 시스템의 부분만을 손질하는 것은 절대로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문제는 포괄적 이민개혁입니다. 1992년도에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유명한 선거구를 남겼습니다. It's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뭐 그런 이제 그 선거구를 내세웠는데 저는 현재 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It's immigration reform stupid. 문제는 이민개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공화당 의원들도 알고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민개혁, 포괄적 이민개혁 없이는 현재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할 수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카는 2년짜리 그런 미봉책이었습니다. 다카 역시도 피스물 어프로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취임 당시 취임 후 100일 안에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공약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선 선거를 앞둔 2012년에 전격적으로 6월 15일에 다카의 시행을 발표하고 USCIS가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8월 15일부터 다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현 상황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드리머들의 삶이 정말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기회라고 말씀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폐지하면서 매우 정치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6개월의 유예 기간입니다. 다시 그러면서 의회의 공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카를 완전 전격적으로 철폐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회로 하여금 법제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정치적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싸움이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 동안 성취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던 그 이민개혁을 가지고서 이제는 정말로 싸워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정치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싸움의 판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5일 이전까지는 우리의 구호는 디펜드 다카였습니다. 다카를 지키자.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다카를 지키는 건 힘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회개해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잘못했구나. 그러고 다카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는 한은 디펜드 다카라는 그런 구호는 정치적인 효용성이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legalization to all 내지는 이미그레이션 리폼이라는 좀 더 큰 구호, 좀 더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그리고 진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하지만 또한 기회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싸움의 장이 새롭게 크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적대로 기죽지 마시고요. 함께 계속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기회의 장이 열렸다는 것은 제가 근거 없이 구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년은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로 볼 때는 이민개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패배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목전까지 갔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그때 LA에서 100만 명, 시카고에서 40만 명, 뉴욕에서 40만 명이 이민자 행진을 했습니다. 왜? 2005년 12월 달에 연방 하원에서 당시에 역사상 가장 극악한 반이민 법안이라고 평가받았던 법안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 당시 하원 법사위원장과 우리에게도 친숙하죠. 로알랜드의 지역구를 가진 피터 킹 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했던 바로 그 법안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이 바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했던 이민정책의 방향과 비슷합니다. 일단 서류 미비자를 전부 크리미널라이즈,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다루는 범죄자를 취급하고 그리고 그 서류 미비자들을 도와준 사람들까지도 범죄자도 취급하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법안이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아서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법안이 그 당시에 법제화가 됐다면 저희 민권센터 임직원들은 전부 지금 전과자가 돼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법안이 나왔을 때 분노한 대중들이 2006년에 거리로 뛰어나오면서 이미그레이션 리폼을 본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LA에서 100만 명이 모였고 뉴욕에서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부시 대통령은 고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과 그리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민개혁을 초당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추진했던 두 의원과 비하인드 도어에서 법안을 컴프로마이즈, 합의했습니다. 그 법안은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받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진보적이지 않았고 반대쪽이 보기에는 그건 역시도 엠네스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안은 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우리의 대중 캠페인으로서 포괄적 이민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에는 드림 액트가 연방 하원을 통과했었습니다. 다만 연방 사원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벽에 맞춰서 4표 차이로 좌절됐습니다. 지난 20년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전체적으로 보면 패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중 캠페인으로서 승리의 목전까지 갔었던, 바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의 경험도 축적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